대량 거래를 앞에서 다 들었어요. 누군가가 거래량을 다 터뜨렸어. 중요한 거는 시장이 밀리면서 밀렸고 또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든가 철강, 시멘트, 페인트 이런 가격들이 다 올라가면서 이 건설 현장이 좀 셧다운이 됐어요. 그러면서 건설주가 좀 밀렸는데 특이점은 밀렸는데 지켜줄 자리는 다 지키고 있어요. 그게 특이해, 그게. 이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죠.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가 이제 그 예타 면제이 되면서 이슈가 있었는데, 물론 그런 뉴스나 기사가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도대체 저 기사가 시장에서 악재로 될지 호재가 될지. 그렇기 때문에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 뉴스를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아, 그냥 그랬구나. 그래. 뭐 예타 면제 확정됐냐. 그럼 나 그 주식 볼 거야.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덕신공항 관련주를 먼저 보고 건설주를 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살펴봤던 가덕신공항 관련주들이고 이 종목들을 제가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덕신하우징을 보면 이 덕신하우징이 대장주예요. 근데 월봉 고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마냥 편하게 볼 수는 없어서 손절 라인을 잘 잡고 오셔야 돼요. 5개월선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특히 이번 달에 가장 좋은 행동 하나를 하고 있는데 앞전에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다 뚫어주고 있는 친구예요. 다 뚫었습니다. 자, 빠이빠이. 우리 이 밑으로 갈 일이 없어. 이제 당분간 안 오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반드시 대장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주봉에서 봤을 때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 줘야 되는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매수 타이밍은 5주선이 됐어야 되고 제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추세 이쁘죠? 자, 일봉을 봤더니 일봉에서 역시 5일선 기준으로 매수하라고 그랬죠. 굳이 매수할 거면 딱 5일선이에요. 여기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일 때고 앞으로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거나 조금 깊게 봤을 때 주봉에서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5수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월봉에서 역시 내가 가지껏 버티겠다. 최대한 그러면 이 변곡점 가격인 2,38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 홀딩이에요. 당연히 매수 이렇게 했으니까 수익권이시겠죠? 자, 그러니까 5주선, 중기적인 추세는 5선을 깨지 않는 한 꾸준히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고 자, 홈센터홀딩스가 오늘 잠깐 급등했다 떨어졌는데 이 친구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이 친구는 가장 중요한 매수 타임이 5개월선이에요. 추세의 전환과 턴을 벌써 2달 전에 해놓은 거고 저번 달에도 급등했는데 당연히 맞고 떨어진 목표값은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친구를 살 때 어디서 사냐? 5개월선을 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5개월선에서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매수가 이꼬르 손절가가 된다고 그랬죠. 손절가를 잘 지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도 역시 추세가 쨍쨍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출발 순상이 5선 그쳤기 때문에 뭐 시장 밀리면 어쩔 수 없지만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당분간은 추세를 이쁘게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잘 지켜보고 있으면 이렇게 20선까지는 갈 거고 때에 따라서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인 2,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2,000원만 가도 상한가가 되나? 넘죠. 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물론 이런 걸 미리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아는 건 목표가 매도는 몰라도 내가 살 자리 안다는 얘기죠. 추세를 전혀 이탈하지 않는 5개월 선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이슈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뉴스는 그냥 참조로 보는 거예요. 아, 그냥 뭐 가덕신공항하고 연결이 돼 있대. 뭐 예타 면제 한대야. 뭐 올리든 말리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되니까. 자,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1대 2 정도 나왔습니다.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길면 길수록 강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완벽한 5개월선 위에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좋은 거죠. 자, 제가 성우테크론도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이 친구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놨고 깨지 않아야 될 이 자리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오늘 잘 올라가고 있죠. 물론 여기 조금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가벼운. 지금 이거 맞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뚫어주면 굉장히 강하고 지금 이번 달 종가상 위에 올라갔다. 딱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 추세가 이쁩니다. 완벽하게 뚫어줘야 돼. 다 뚫어주고 있고 드디어 5주선이 60주선을 뚫었어요.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인 5주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60주선을 뚫어주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럼 다음부터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드디어 정배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5주선, 10주선이 이제 60선 뚫고 20주선, 60선 뚫고 드디어 배열이 5주선, 10주선, 20주선, 60주선 완벽하게 정배열이 들은 상태에서 이격이 벌어지면서 빵 날아갑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추세가 우상향인 상황이고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봐도 이쁘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유지돼 있고 일봉에서는 여기가 박스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박스권 뚫었다. 아주 기본이에요. 박스권에. 박스권 매매의 가장 기본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 매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매수예요. 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드디어 이렇게 지겹던 매집 공간을 누가 빵 뚫어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매수죠. 그러니까 성우테크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동일제강입니다. 가장 빠르게 세력들이 개입하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전혀 이탈하지 않아야 될 5개선 이탈하고 있죠. 지금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맥폭가인데 이런 자리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유지가 되는 거고 주봉에서 봤을 때도 역시 전형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난 어차피 5선 위에 놓을 거야.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우리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 우상향할 건데 세력들이 꽤 급하게 반응해요. 이날 거의 상한가 근처 꼬리 쫙쫙 달죠.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런 거. 그냥 내가 싸게만 샀다면 5개월선 근처에서만 샀다면 흔들든 말든 그런 거 있잖아요. 넌 떠들어라. 나는 괜찮다.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여기다 뭐 덮어놓고 놀 거야. 단 5개월선 안 깨는 한. 그럼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띠락률이 있죠. 한 가지 단점이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급등각으로다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선보산업이죠. 이 친구 월봉 위치가 보면 엄청 이뻐요. 바닥에 탈출형이에요, 지금. 탈출형인데, 이게 좀 애매하게 60개월선 깨면 당연히 손절이거든요. 이번 달 금요일이 지났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5개월선 위에 있거나 20개월선에 있으면 주식은 최초에 20개월선 뚫어주고 안착할 때가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충분히 우상에 하거나 급등할 수 있죠. 자, 주봉에서는 지금 5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기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확증이 되는 20선 밑에 있어요. 박스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수 깨면 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가덕신고와 관련해서 한두 번 뗄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고, 자, 일봉에서 보면 기간 조정이 꽤 있습니다. 이때 가격 조정을 시작했는데 기간 조정이 충분하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또 매집봉도 들어와 있어요. 우린 이거를 매집봉이라고 불러요. 이런 음봉 하나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물량 내나 뺏기고, 물량 내나 뺏기고, 물량 내나 뺏기고, 거래량 터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는 한번 사볼만 한 거예요. 근데 빵 떴다. 주식은 항상 선차트 훈유쓰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올려놓거나 20개월선 위에 있는데 빵 떴을 땐 반드시 뉴스가 나옵니다. 가덕신공항 어쩌고 저쩌고, 가덕신공항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다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가덕신공항 관련 이렇게 4-5 종목은 반드시 봐야 되고, 영화금속도 그 가덕신공항 관련주예요. 근데 추세 전환과 턴을 저번 달에 시도했죠. 안착하는 자리가 필요한데 이번 달 안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쁘게 5개월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그렇게 무섭다는 20주선 위에 있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틀었다가 중기 조정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추세는 턴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20주선 깨지 않는 양의 홀딩,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뛸 수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 누구도 모르는 거지, 참, 시장에서. 어쨌거나 제 생각은 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때 가격 조정이 있었어요. 이때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우린 이거를 지상이라고 불러요. 지상, 지하. 아직도 지하권이야.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역시나 거래량을 싣고 자꾸 물량을 뺏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 꼴이 생기면서 뺏었고, 요때도 뺏었고, 요때도 오늘도 뺏고 있어요.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좀 매물대가 하나 있어 자꾸 못 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월봉에서 완벽하게 5개월선에서 자리를 잡고 이 자리를 뚫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안 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 이 공간이 딱 여기가 어디냐면, 이 자리를 월봉으로 끌고 왔을 때 이 자리가 월봉에서 5개월선이란 자리예요.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고점이 14%를 찍었기 때문에, 야, 그럼 14% 찍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매집하고 있어요. 매집. 물량 뺏는 게 아닐까? 자, 부산산업은 금액이 큰 만큼 좀 느리긴 한데 역시나 부산 쪽에 있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관련주고 정확하게 깨지 않는데 여기는 이탈 안 하고 있죠. 내가 그 금방 영화금속처럼 전달에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놨기 때문에 나 이거 안 깰 건데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자리들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1차 목표가인 20개월선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 다시 5주선을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돼요. 물론 60선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뛰면 목표가가 여기가 돼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14만원대가 됩니다. 따라 지금 우리는 이 친구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가덕신공항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수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죠.
엄청난 가격 조정이 있었고, 그죠? 기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간 조정을 우상향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좋은 거죠. 자, 세력들이 급합니다. 30%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깨지 않아야 될 변곡점과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여기가 돼요. 이렇게 하면 손절하면 돼요. 손절폭이 짧죠. 그렇지만 좀 깊게 봤을 때 추세를 완벽히 이탈하는 5개월 선까지 버틸만 한 거예요. 가격으로 보면 10만 1,000원대가 됩니다. 따라서 부산산업도 괜찮고, 세명전기가 전기 관련주 중에선 유일하게 연결돼 있어요. 가덕 신공하고. 전체 대바닥권에 있는 친구죠. 여기 있어요. 바닥 탈출형이에요, 지금. 우린 이런 거를 바닥 탈출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 달에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줬고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 거고, 주봉에서는 20선 위에 있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오늘 같은 날 저점에서 매수죠. 20선 안기는 매수예요. 깨면 당연히 손절이고, 자, 일봉에서 봤을 때도 역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이틀하지 않으면 세명전기도 강할 수 있고, 또 여름이 오면 올수록 전기 관련주들은 역시나 폭염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서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오수AMS인데 아직 추세가 이쁘진 않아요. 월봉에서 추세 전환 못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눈에 두는 거예요. 요거 추세 전환 해줘야 되는 거야. 주봉에서 보면 역시나 20주선 돌파 안착해놓을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완벽하게 돌파 안착하고 돌아나갈 때 사도 늦지 않아요. 물론 지금보다는 비싸게 사겠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안전한 거는 떨어져서 추세가 우회항이고 저점이 안전한 게 아니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을 때가 안전한 거예요. 지켜줄 자리를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동방성기입니다. 투자주의 맞았는데 이 친구 어째 이쁜 친구예요. 어째 강해요. 근데 대장주일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뭐 굳이 들어가려면 5일선 하나밖에 없어. 빨리 뛸 수 있어. 이런 제가 뛰면 상한가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매수하려면 내가 오늘 단기로 성분 보겠다. 대신에 손절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월봉이 낮을 때 이럴 때 샀으면 손절 개념 별로 없어도 올라가거든요.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부산산업, 홈센터홀딩스, 성우테크노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데 동방성기가 제일 빨리 지나갔어요. 대장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빠를 수는 있는데 반드시 손절 라인인 5일선 잡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 주의 그래서 맞았죠. 자, 세우글로벌은 잠깐 정지를 당했었어요. 이 친구도 관련주인데 전 저렇게 한번 앞에서 정지당한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추세 전환 같은 건 완벽히 돼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한테 리스크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한다. 그럼 전 그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자, 영웅이죠. 영웅도 마찬가지로 관련주예요. 가덕청 관련주인데 완벽하게 추세에 전환되는 5개선 위에 있죠. 이번 달 종가상 위에 끝나면 날아갈 수 있어요. 자, 이 1,000원 이하 주식이 때문에 재무는 각자 보셔야 돼요. 재무에 대한 것까지 제가 볼 시간이 없어요. 자,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재무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 역시 또 한번 뛸 수 있습니다.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일봉에서도 꽤 오랫동안 가격 좀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즉 저점이 자꾸 높아지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질적인 추세는 일봉에서 보지 않아요. 월봉하고 주봉에서 봅니다. 자, 대한제강인데 너무 높아요. 이것만 안 깨면 되는데 그래도 패스. 높아. 인터지스 애매한데 높아요. 애매하긴 하거든요. 여긴 갈 것 같아. 40분 사줘도 돼요.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5개월선 가격이 3,358원이기 때문에 요거만 안 깨면 괜찮습니다. 자, NK가 월봉대 바닥에 있어요. 추세전환이 턴이 되고 있고 이 친구도 나는 괜찮아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빵 때릴 수 있어서 NK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요렇게까지 자, 덕신하우징, 홈센터홀딩스, 성우테크론, 동일제강, 삼보산업, 영화금속, 부산산업, 세명전기, NK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매수하거나 캡을 만한데 밑에 있는 종목은 믿고 참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오수AMS, 영웅, 잠깐만, 영이 저기 있지?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일로 와라. 요쯤 되겠다. 이렇게 인터지스, 세우글로벌, 대한제강, 동방성기는 동방성기 대장주를 하더라도 높으니까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런 종목입니다.